송은재TV 시작합니다. 요즘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좀 불안한 부분도 역시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이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리얼미터 조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국정에 대한 지지율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였습니다. 역대 최하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나쁘지 않다. 또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가장 중요한 것은 더디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진정성을 보여주면 차곡차곡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40%대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4%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부정은 37%대였습니다. 이 지지율은 40%대에서 계속 오르고 있고, 이 부정적인 평가는 계속해서 내리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지난 23일에서 27일까지 전국에 2,500명을 대상으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 54, 못한다 37%였습니다. 이 결과 앞으로 계속 60% 이상, 70% 이상, 잘한다는 계속 올라가고 못한다는 20%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산안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선거 전에는 이 예산안을,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무서운 것이죠. 코로나 손실지원금, 어제 예산안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가는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 60조가 넘는 돈을 풀면 물가가 걱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러면 추경을 편성하지 말라는 말이냐? 지금 소상공인들 숨이 넘어가는데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문을 닫아라, 코로나 때문에 일찍 문을 닫아라, 영업을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걸 보상해 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해 왔다라고 하는 것. 이제 물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 이야기한 것이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모든 걸 다 잘해도 물가가 무너지면 정부는 무너집니다. 못 견딥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 잡아야 한다. 추경을 해서 예산 손실보상은 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숨이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지만 또 물가는 물가대로 잡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명료한 이렇게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또 한 이야기, 수석 비서관 회의. 이런 것이 이제 믿음직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기업에서 1,000조를 투자한다라고 한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기업을 발목을 잡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 기업에 대해서 2중 3정으로 쳐져 있는 이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겠다. 이제 대통령이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의 그 공직자에 대한 사정, 인사검증, 법무부에도 주고 경찰에게도 주고 이제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에도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정책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누구 뒤를 파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정책 어떤 걸 할 것이냐? 기업 규제 푸는 이런 걸 자신이 하겠다, 대통령이. 이 기업 규제를 푸는 것, 지금 있는 규제가 이유가 없는 규제는 없습니다. 나쁘든 좋든 어떤 식이든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규제가. 그래서 규제를 푸는 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기업을 유치한다. 경기도로 오는 기업에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
균형, 형평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경기도가 아닌 지역의 기업들과는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죠. 전국으로 보면. 또 시기별로도 형평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작년에 온 기업은 이런 혜택을 주고 올해 온 기업은 이런 혜택을 주냐? 이 혜택 속에는 뭐 결탁이 또 있었던 것은 아니냐? 공무원과의. 언제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업 규제가. 그래서 기업 규제를 푸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이게 정말 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나서겠다.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제를 완전히 푸는 바탕 위에서 정말 필요한 규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앞으로 챙겨가자. 출발! 이 일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보자. 이게 가능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 다음 이 복잡한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나서야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20일 됐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조금씩 모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80% 이런 것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통하고 있다. 정말 권위를 내려놓고 그 여성을 임명하는 것, 이인실 특허청장을 임명한 것 정말 잘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인실 변리사죠. 변리사는 뭐 국내에 아마 몇 명 안 되는 여성 변리사일 겁니다. 아마 세 번째로 변리사를 됐고 또 많은 활동을 해온 이인실 특허청장에 대해서는 평판이 좋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성인 이인실 특허청장을 이렇게 발탁한 것, 여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좀 시야가 좁았다. 잘못된 부분은 고칠 줄 아는 뭐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 좋아서 계속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칭찬을 하면 거기에 또 호응하는 것, 이게 국민들과 공감하는 것이죠. 여론이 나빠지면 억울하더라도 옷깃을 여며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를 어떤 이유에서든 그 정치는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이 이유 없이 싫어하면 왜 이유 없이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설득하는 그게 또 정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신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욕설 시위를 하는 그 시위대에 대해서 뭐 모욕죄,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경찰도 지금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런 방송을 못하게 그 소음 규제를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규제를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집 앞에서 크게 그렇게 소리를 틀면서 소음을 내면서 욕설을 하는 그 시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런 것이 일어날까? 자신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됐는데 최소한 한 달, 두 달을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자신이 직접 손으로 통닭을 뭐 사주든지 꼭 이래야겠느냐. 그래,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면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욕설을 하고 하는,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것을. 일의 순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 출근길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검증이 법무부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무부로 넘어온 것이 아니다. 경찰로도 가고 그렇게 이렇게 나눈 것이다. 단순히 나눈 것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검증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다. 어느 기자가 민정수석에게 인사검증이 잘 됐니 못 됐니를 질문할 수 있느냐, 공개적으로. 못했지 않느냐, 그동안. 근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 자신을 대상으로 기자가 질문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안에서 자기들끼리 인사검증을 했다면 이걸 양성화시킨 것이다. 이젠 법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언제든지 국민들과 언론의 감시 속에서 인사검증을 하자라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일의 효율상 인사검증 사정을 담당하게 되겠지만 그 검증 기능은 모두 분산되어 있다. 또 자신도 검찰의 독립성, 인사검증단의 독립성, 뭐 경찰은 이제 뭐 형안부 소속이니까 그런 독립성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양성화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나 국민에게 소통하고 한동훈 장관에게 힘이 쏠렸다. 네, 쏠렸습니다. 뭐 많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실세죠. 또 일에 있어서도 힘이 쏠렸습니다. 일의 효율을 위해서죠. 문제는 힘이 쏠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얼마만큼 자기 절제력을 발휘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벌써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해임 건의안 낼 수 있습니다. 소위 탄핵이죠. 국무위원회에 대한. 그런데 말 그대로 건의안입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 내기 전에 민주당이 한동훈이 정말 잘못하면 먼저 해임을 시킬 것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폭망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가 자꾸 좀 옆길로 새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윤호중과 박지원이 거기에 같이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뭐 이재명만 살리면 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까? 김민석이 총괄하고 있죠. 선거를 5곳 정도 예상하던데 5곳 하면 폭망한 거죠. 완패한 거죠. 이재명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재명은 될 건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오늘 이 바쁜 시기에 이재명한테 가서 그렇게 다 매달립니까? 이재명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은. 오늘 뭐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균형을 위해서, 국정의 균형을 위해서 인물을 보고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민주당 후보를. 민주당이 잘못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을 고치겠다, 쇄신하겠다 이랬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을 칩니다. 먼저 국민들은 민주당도 잘못했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잘못했다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말 돌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국정의 균형과 인물을 보고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했는데 균형과 인물을 보고 지금 민주당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국정의 균형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견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인물. 이재명 인물을 보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지금 인물을 거론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지방선거가 민주당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뭐 형이라고 부른다니까 이 윤석열과 한동훈 브라더스에 앞으로 기대를 걸기도 하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한 언론에서 과거 오래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와 친동생이었죠.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자신의 친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의 그 법무부 장관 임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형제들이 보여준 국정 수행 능력, 그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형제에게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1963년도 초반의 이야기니까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 책으로 보고 이런 부분이죠.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 그 형제는 뭐 마릴린 몰로와의 그 스캔들, 그런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물론 뭐 일도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 전국적인 범죄 소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법적 체계를 잡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로버트 케네디의 뭐 공적, 존 F 케네디가 그런 것을 기대했고 자신의 친동생이니까 또 뭐 실세였지 않습니까? 힘을 실어줬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에게 당연히 뭐 실세니까 힘을 실어주고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힘을 실어줬다. 한동훈 장관은 뭘 해야 하느냐? 선거가 끝나면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겁니다. 한동훈이 해야 할 일은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권, 합동수사단을 제1호로 지시해서 부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득권, 힘있고 돈이 있는 그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권력형 비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탕을 하고 확실하게 질서를 잡는 이 일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낸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확실한 기준만이라도, 분위기만이라도 잡는다면, 저는 뭐 다른 것은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걱정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소탈하고 행보, 진정성 있는 행보로 박수를 보내고 지지할 수 있다.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우려되는 대로 앞으로 지적하면 된다. 어떤 부분이냐? 힘이 쏠리고 있다. 그 힘은 어떻게 분산시켜 갈 것이냐? 시스템적으로는 또 어떻게 그 힘을 분산시킬 것이냐? 운용, 개인의 자질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룹 기업들의 언제나 어마어마한 로비가 있을 것이다. 로비가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 로비를 극복하는 방안은 개인적인 자질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언제나 닥쳐오는 그런 위기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혁을 해서 혁신을 해서 또 뚫고 나갈 것이냐. 그 문제는 그것대로 풀어가는 부분이다. 지금 단지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지지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잘하고 있으면 박수를 보내는 일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게 국정의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